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정리를 해보고요. 또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아침에는 또 일어나셔가지고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가 1.9%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1.5%대, 다우존스도 1.02%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을 하는, 급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제도 급락을 했고 그제도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급락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좀 걱정거리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지역은행권의 예금 이탈에 따른 은행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었고요. 반도체 수요 위축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 각 업종별로 악재란 악재는 좀 다 나왔던 그런 하루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특히 나스닥 지수는 1.9%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경기가 정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들이 워낙 다 나오다 보니까 5월 3일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도요. 91.4%에서 76.6%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금리 0.25% 인상 확률이 아직도 76%라는 점, 그런 점들 감안을 해보면 또 금리를 0.5% 올리고 뭐 긴축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단기적인 악재지, 최소한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경기 부진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GM이 4%대, 포드가 2%대, 그리고 테슬라가 1%대 하락을 했었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엔비디아가 3%대, AMD가 4%대, 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국내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강보합권 출발을 했고, 어, 하락폭 자체도 최고로 안 좋았을 때가 0.3% 정도 하락에 그친 만큼 일단은 시장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 지난주부터 사실 이어졌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부부터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그래도 이제 또다시 최소한도 기술적 반등을 할 국면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좀 뭔가 새로운 악재가 다시 좀 나오려고 해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미국 의회에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이 불확실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어제도 들렸고 오늘도 들리고 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신다면은 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이 빠졌잖아요. 2600선에 근접했을 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이제 또다시 10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 쪽으로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매도한 날은 없어요. 그래서 1,000억 원을 오늘도 넘지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엄청 폭락장에도 86억 원 순매수를 했고, 그제도 폭락하는데 335억 정도 매도에 그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뭐 일단 위험 신호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사실 이제 오늘 약간 뭐 1340원까지도 올라섰지만 그래도 음봉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여기서 뭐 또다시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1,400원까지 가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본다면은 굳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이 그나마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SK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1분기 실적, 1분기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5조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3조 4천억 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이어서 2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 또 특히 이제 2012년도에 SK그룹으로 편입한 이후에는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반도체 메모리 관련된 하강 국면 상황에서 수요 부진과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어졌지만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을 통해서 재고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정말 뭐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1월 달에 73,000원일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한 64,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1,000원대에 하락을 했었고 올해 1월 달에 55,000원대 54,5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다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 반등할 일만 남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6,600원 정도에서 막혔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을 내준다면은 이제 뭐 7만 원 정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거에 포인트,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조금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500원 상승을 했습니다. 20만 1,500원대 기록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음봉을 기록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정말 엄청 좋은 모습 89,7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의 위험함 이런 부분들은 또 오늘 시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한참 전부터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7만 원 아래 정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차도 뭐 적어도 16만 원, 17만 원 정도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한 20% 정도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0% 이상 수익 났을 때 추격 매수를 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요. 현대차가 뭐 16만 5천 원, 17만 원대에 가 있었을 때 다른 종목이 지금 현대차의 16만 5천 원과 17만 원 사이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관련주도 조정을 보인다면은 뭐 11선과 21선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2025년, 2030년 이렇게 주도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정 보일 때 매수하는 전략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거를 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들의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섹터 내에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놔야 됩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라던가 또 전반적인 코스닥 관련주들 그동안 사실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좋았던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만 나왔던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한 방향으로 얘기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또 거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만 정말 저평가긴 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정말 소외된 기업 특히나 이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기업들 제가 뭐 지난 주말에도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과 함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발견을 하면은 여러분들께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두산밖에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두산마켓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